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이 G 스윗,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보통 뭐 워터풀 방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 뭐냐면은 요구사항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폭포수 형태로 돼 있다 해서 워터풀 개발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은 웹 방식의 어떤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뭐 사실은 그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들은 현업 담당자이고, 개발을 하는 사람은 또 IT 개발자이기 때문에 두 사이에 어떤 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 뭐 그런 풍자도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사나 뭐 ITR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내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좀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외국의 솔루션들, 뭐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HR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 특히 뭐 ERP가 더 심하긴 하지만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 외국의 솔루션들은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 뭐 엔진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들이 잘 녹아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비싼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회사에 도입을 하는데도 사실 뭐 이거는 우리 회사랑 안 맞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재개발하는 수준까지 가죠. 그러면은 뭐 비싼 솔루션을 구입을 하더라도 사실 그 비싼 솔루션에서 쓰는 부분은 조금밖에 없고 다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 뭐 UI, 뭐 기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좋은 자동차를 갖다가 다 분해를 해서 정말 형편없는 차로 다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유명한 메이커 거야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뭐냐면은 일단은 그 원래 팔았던 솔루션들은 계속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내보내고 뭐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계속 버전업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쓴 회사들은 사실 관리하기 좋죠. 계속 그런 기능 업데이트만 반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웠는데 이것을 다 분해를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이제 이 솔루션하고는 딱 단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여기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회사 전산실에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해서 쓰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면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모 대학 이제 구축 사업을 할 때도 아주 좀 힘 있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는 캘린더가 필요한데 보니까 구글 캘린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지금 그 출력하는 형태가 2주 단위로 출력을 해. 왜냐면은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주 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2주 단위 출력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구글의 캘린더에서는 4일이나 일주일, 한 달 단위로만 출력하는 형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꼭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정말 그 불필요한 논쟁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제 노션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구글의 캘린더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캘린더에 달력을 만드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동일한 성격의 어떤 이벤트들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런 이벤트들이 성격이 다르면 사실은 뭐 그냥 한 군데 때려 넣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캘린더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군데 다 때려 박아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고 할 때는 다 분리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때 가장 여러 이제 많이 빠지는 실수가 뭐냐면은 캘린더. 내가 생각하는 캘린더는 이런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캘린더는 지금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또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런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M 오피스 365 이런 데서 제공하는 캘린더하고 또 성격이 달라질 거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캘린더 서비스, 뭐 네이버 캘린더 이런 데하고도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자, 물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하고도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름은 캘린더입니다. 구글의 캘린더고 여기도 캘린더인데 이름만 같지 사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서비스로 계속 진화를 할 건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쓰시면은 이게 왜 안 돼? 난 이런 기능을 원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남용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한 IT 업체나 이런 데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그 대학교 사례처럼 만들어 줍니다. API를 가지고 또 어떻게 만들겠죠. 아주 뭐 공수도 많이 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업데이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G 스윗도 그렇고 M 오피스 365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이런 뭐 슬랙, 뭐 트렐로, 뭐 노션, 뭐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쓸래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실 때는 일단 모든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실제로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신 다음에 이 기능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요번에는 뭐 대화를 위해서는 슬랙보다는 뭐 구글의 챗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에지이즈로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에지이즈 서비스를 여기에 맞춰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베스트 방법이고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이 기능은 포기 못해.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연락을 꼭 해야 돼. 그럴 때는 사실 클라우드 제품에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내 정보, 내가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뭐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뭐 많이 하면 이메일이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은 사실 조직의 디지털 역량도 올라가야지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냈을 때 그분이 이해를 하는 거지. 나는 디지털 역량이 높다고 구글의 G 스윗 워크스페이스를 잘 쓴다고 나만의 방법으로 보내면 또 저분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죠.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우리가 또 업무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G 스윗이 변화도가 높은 그런 서비스이지만은 오히려 초기에 잘 쓰기 위해서는 그냥 레퍼런스 모델.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쓰자. 뭐 서비스가 뭐 20몇 가지가 있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쓰는데 이 세 가지도 이런 목적으로만 쓰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모델을 좀 한번 정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업무에 맞추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업무를 이 서비스에 맞춰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